카페인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직장인분들은 대부분 커피를 드시죠.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할 일은 많은데 피로는 쏟아지니 어쩔 수 없이 커피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루에 카페인을 얼마까지 먹어도 될까요? 저에게 두통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이 계신데요. 이상하게 다른 분들에 비해 잘 안 나으시는 거예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쯤 치료하면 낫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이도 젊은 분이셨고 치료도 꾸준히 잘 받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치료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하루에 커피를 무려 5잔이나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카페인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직장인분들은 대부분 커피를 드시죠.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할 일은 많은데 피로는 쏟아지니 어쩔 수 없이 커피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루에 카페인을 얼마까지 먹어도 될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200에서 400mg의 카페인은 안전하다고 보는데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보통 13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2잔에서 3잔까지는 괜찮은 거죠. 하지만 적정 커피 섭취량은 나이, 성별, 또 사람마다 많이 다르고요. 무엇보다 대부분 커피를 드실 때 피로를 잊어버리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곤할 때마다 의존적으로 커피를 2~3잔씩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두통이 나타나는 생리학적 기전을 잠깐 살펴보면 뇌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머리를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답답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카페인은 뇌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두통을 완화시킵니다. 머리 아플 때 커피를 마시면 잠시 두통이 가라앉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카페인을 복용하지 않으면 수축되었던 혈관이 다시 확장되면서 두통이 재발합니다. 커피를 24시간 마실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만성적으로 두통이 생기는 것이죠. 이는 카페인 금단 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커피를 계속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실 수도 없고요. 또 과도한 카페인이 체내에 들어오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두통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두통이 가라앉으시는 분들은 결국 커피를 끊어야만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카페인은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카페인은 뇌에 존재하는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곳에 결합하는데요. 아데노신은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아데노신이 분비돼서 뇌에 있는 아데노신 수용체와 둘이 결합을 하면 그때 뇌에서 우리 몸에게 피곤하다고,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아데노신 대신 자기가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정작 여기에 붙어야 할 아데노신은 결합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은 피곤한데 뇌가 피곤하다고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또 카페인은 중독되면 내성이 생깁니다.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처음 드실 때는 한 잔만 마셔도 몸이 각성되고 피로감을 덜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한 잔을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서 2잔을 먹으니 괜찮은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나니 2잔을 먹어도 별로 느낌이 없어서 3잔을 마시게 되고 이렇게 점점점 양이 늘어나면서 카페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의 피로는 점점 쌓이는데 뇌는 각성이 되니까 안 쉬고 계속 일하고 놀러 다니고 밤에 술 마시고 그러면 다음날 다시 피곤하겠죠. 그러면 다시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점점 만성 피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카페인을 섭취한 후 느끼는 피로 증상을 조사하였는데요. 카페인이 단기적으로는 몸을 각성시켜 피로를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로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으로 인해 만성 피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카페인 중독의 신호로 불안증도 있는데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한다고 말씀드렸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커피를 조금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건 중추신경계가 자극되어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서 발생합니다.
아드레날린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요. 신경계를 각성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이걸 조금만 섭취해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카페인에 둔감하시더라도 매일 지속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이런 각성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나 초조한 느낌을 받고요. 신경 과민 증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심하신 분들은 공황 발작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신경계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로 커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각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각성을 시켜버리면 증상이 정말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바로 커피를 끊으셔야 하는 단계고요. 그래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카페인 중독 증상으로는 어지럼증입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길 가다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눈앞이 흐려지면서 아찔한 느낌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때 내가 빈혈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매일 마시는 커피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두통이 발생하는 기전과 유사해요. 카페인은 뇌혈관을 수축시킨다고 말씀드렸죠. 뇌에서 어지럼증이나 아찔한 느낌이 드는 건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카페인으로 인해 뇌혈관이 수축돼서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증상이 한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뇌혈류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중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반드시 커피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아픈 분들, 위식도 장애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위장에 들어오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이 위산은 속쓰림을 유발하고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위장을 보면 식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식도와 위장이 만나는 부분은 식도괄약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식도괄약근이 튼튼해야 위장에 들어온 음식이 식도로 다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식도괄약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도괄약근이 여기를 꽉 잡아주지 못하고 식도의 문이 자꾸 열리니까 위에 들어온 음식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위장이 원래 약하신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하면 꼭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실 텐데요. 카페인으로 인한 위식도 증상은 신물이 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더부룩한 증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장이 태어날 때부터 튼튼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사람마다 위산의 분비 정도나 위장의 건강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특히 한의학적으로 소음인 체질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화기가 약하시기 때문에 커피를 드시는 걸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을 단번에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 번에 바로 끊으려고 하시면 며칠 못 가서 다시 나도 모르게 커피를 드시고 계실 확률이 높고요. 일단 차나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를 해보세요.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허브티들은 카페인과 반대로 흥분된 뇌를 차분하게 만들어줘서 특히 카페인으로 인해 몸이 예민한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카페인을 줄일 때는 점진적으로 줄이셔야 하는데 내가 매일 3잔을 마시고 있다. 그러면 첫 주에는 매일 2잔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매일 1잔으로 줄여요. 근데 매일 1잔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매일 2잔을 한 주 더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1잔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1잔 정도만 드시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만약 카페인으로 인한 증상이 심하다면 아예 끊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루에 1잔에서 주 3회, 주 2회 이렇게 줄여나가시고요. 커피를 먹어서 내가 특별히 아프지는 않다. 이런 분들이라면 하루에 커피 1잔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카페인 중독으로 나타나는 증상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통, 만성피로, 불안증, 어지럼증, 위식도 장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른 원인보다도 내가 카페인을 좀 과다하게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